첫 번째입니다. K원전 24조의 수출입니다. 원전의 생태계가 활성화되는 청신호로 봐도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년 만에 바라카의 신화를 재현하는 건데 이제 K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들썩들썩한데요. 체코 두 번 있고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서 팀코리아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어느 정도의 수주 규모이길래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의의를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박 대표님, 이런 K원전 얘기들은 사실 오늘 내일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거는 사실은 그 15년 만에 어떤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2009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이후에 15년 만에 성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소 24조 원 규모의 원전을 수출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체코에 2030년까지는 원전 10기 수출 목표에 한 걸음 나아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이후에 최고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시장은 더욱더 주목을 하고 있고 시장의 관심도를 더 키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바로 그 유럽 시장의 첫 번째 이제 진출이 라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이 좀 의의를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원전 산업변의 상징성이라고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멜린 지역 원전 2기 추가 건설 시에도 한국 수력 원자력 컨소시엄 우선 협상 대상자를 또 약속을 받았다는 거.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멜린 추가 건설 시에 총 사업비가 대략 한 40조에서 50조 정도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까지 10기 수출 목표, 그래서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 등에도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원전 수주에 대한 규모는 재료가치 분석 차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바라카 원전 이후에 일단 24조 원 규모의 수조, 그러니까 24조 원이라는 그 규모 자체가 주는 굉장함이 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또 주목하신 것 같고 일단은 추가 모멘텀의 확장 등의 부분이 유효하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하시면서 K원전을 안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좀 호재를 많이 안고 가는 거겠지만 어떤 역할을 기업들이 하고 있는지 거기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때 어떤 기업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일단 원전 관련 종목군들은 대다수 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이유가 지금 뭐 전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전체 수주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단가를 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수주를 받고 관련했을 때 좀 기대를 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크게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쪽은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가장 선봉장에 있고 특히 지금 주기기 제작을 관련했을 때 좀 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점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다만 장기적에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룹사 내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두산 밥켓을 또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붙인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노이즈에 따라서 지금 상승 동력을 살짝은 잃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가스터빈이라든지 하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한전기술이라는 기업인데 다 오늘 좋네요. 한전기술이 지금 한 거의 2등주, 3등주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보통 원전을 수주를 하면은 설계를 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좀 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뭐 운영을 하게 되었을 때 29년부터 운영이 좀 예측이 되어 있고 관련했을 때 실제 시공까지는 살짝 시간이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수주는 받았고 그럼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전기술이 지금 뭐
설계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요. 설계를 했을 때는 굉장히 단기간에 가장 큰 매출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이외에 뭐 우진이라든지 뭐 계측기 사업을 하고 있고, 한전 KPS 혹은 한신기계, 우진엔텍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역시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다만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지금 가장 힘이 센 사람 쪽을 붙는 게 맞아요, 사실은. 1등한테 붙어라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일단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거는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이고,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장 먼저 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모든 힘이 다 한전산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결국 내가 단기적으로 혹은 이제 테마성으로 조금 더 붙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가장 빠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물리더라도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쪽은 테마로 할 때는 항상 1등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테마로 할 때는 1등을 해라.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보면은 이제 같은 팀코리아로 들어갔던 기업들이 한전기술, 한전 KPS, 뭐 대우건설, 에너빌리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맥락으로는 K원전을 다 봐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고, 두 번째 2등주로는 숫자로 찍힐 수 있는, 돈을 받아볼 수 있는 한전기술을 보자. 근데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K원전 어떤 거 봐야 돼요? 라는 측면으로 또 여쭤봤을 때는 그날 1등으로 가는 종목을 보시면 된다라고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30년에 원전 10개 수출을 목표 달성이 좀 가능한 건지, K원전의 진출 기대감이 굉장합니다. 대표님. 그래서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서 투자를 좀 하면 좋을 건지 이런 부분도 짚어주시고, 이제 10개 수출 목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통해서 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가장 먼저 그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일정 모멘텀입니다. 일정 모멘텀. 예, 그래서 좀 뭐 와이드하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건 이미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지금 일정 모멘텀 좀 축소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 추가적인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전 체코 수주뿐만 아니라 모멘텀인데, 이제 8월에서 9월 달에 요번에 이제 사실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사실 힘을 좀 잃어가고 있거든요.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매도 물량들이 나옴에 따라서 힘을 약화하고 있지만, 적절한 가격 조정 다음에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상승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인적 모멘텀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7월 달이니까 8월에서 9월 달에 신한울 원전 3, 4호기 입찰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이때 또 모멘텀이 작용할 거고요.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3분기에 2050, 3분기를 하면은 11월 8, 9, 10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2050 중장기 원전 산업 로드맵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더불어서 또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 보조기기 입찰 결과 발표가 있고요.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예, 그래서 선진국 도약 전략 발표, 이런 내용들이 다 일정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꾸준히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은 그래도 좀 이렇게 꾸준히 볼만한 섹터로 좀 눈여겨보시는 것 같은데, 8, 9월에 원전 3, 4호기 입찰 결과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2050 원전 산업의 발표가 어떤 식으로 청사진을 그릴 건지 여기에 대한 예상안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아까 해주셨고요.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걸 좀 말씀을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단기로 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테니까.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도 전략 좀 잡아주실래요? 일단 오늘 하락에 대한 이유는 결과를 좀 기다렸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지금 뭐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지금 선정이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함께 달려갔는데 오픈이 되면서부터 좀 이제 세로 뉴스로 작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대장주 종목군이 상이 풀리면서 빠르게 도망쳐야겠다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다만 저는 이제 원전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자리를 봤을 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이유가 저는 항상 이제 원전 관련 종목군이 이제 이벤트를 앞두게 되었을 때 네. 물론 이제 뭐 확률이 조금 더 높았다고 하긴 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실제로 이제 프랑스가 EU 쪽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배제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좀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였는데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오픈이 되었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로부터의 이제 수출 기대감도 함께 나와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원전 관련주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이 좀 이제 굉장히 갭을 많이 띄어서 상승한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오늘 이슈에 대한 첫 번째 상승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미국 증시와도 함께 연결 지어서 보면은 네. 미국에서 뉴스케일 파워라고 티커명이 SMR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법안이 나오면서 4달러 이하였던 종목이 1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못 따라갔고요. 특히 지금 긍정적인 내용들이 다시 한번 더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뉴스케일 파워가 함께 다시 한번 움직이고 미국 쪽에서 기술주들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함께 움직일 때 우리나라 원전 관련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장기 산업에 대한 부분으로 보게 되었을 때 결국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결국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지가 중요한 부분들. 그런데 아직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원전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SM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유럽도 보게 되었을 때 그동안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LNG 쪽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러시아 전쟁 터지게 되면서부터 점점 그 비중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을 원전 쪽으로 또 찾고 있는데 우리가 또 체코에서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유럽 쪽에 대한 기대감도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매출로 찍히기까지는 이제 좀 시간은 걸릴 수가 있지만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모멘텀이 강한 상승력을 보이려면 한 방이 있어야 되는데요. 조금씩 뭔가 이렇게 큰 힘을 웅축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흐름도 좋으니까 뭐 K원전에 관련해서도 국내 추이도 살펴보시죠. 자, 곽시은 팀장님은 K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해 주셨는데 곽 대표님은 과연 어떤 종목을 원픽으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곽 대표님의 원픽 종목들 그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원전주가 쭉 남아있네요. 지금 서전기전,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여러 가지 종목들 안에서 곽 대표님의 원픽은요? 네, 역시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탑픽지로 뽑혔습니다. 두 분 오늘 좀 통하셨는데 곽 대표님, 네. 정말 1등만 봐야 됩니까? 1등만 보는 차원보다는 네. 뭔가 좀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지분 가치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면은 네. 시장 상황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지분 가치가 변화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이슈가 있게 되면은 주가는 이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고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하. 지금처럼 주가가 약간 조정 가능성이 있는 네. 초입 국면에 진입한 상태라면은 요즘 조금 그 하방을 좀 확보하는 상황에서 분할 매수 관점 들어가면 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두산밥켓 투자법인의 7,200억 원의 차입금을 일단은
넘기게 되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채를 넘긴다는 거예요. 네. 이 부채를 넘긴다는 것은 그만큼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밖에 뭐 큐벡스라든가 D20이라든가 분당 리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함에 따라서 순차익금이 무려 1조 2천억 원이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재무적으로 탄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은 이 개선된 재무 여력을 가지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 즉 SMR, 소형 모듈 원전에 집중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증설로 활용하게 되면은 매출이 기존에 9조 원대에서 10조 원대까지 끌어올리는 전망이 나오게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자본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성장 모멘텀까지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을 시나리오로 짤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네. 현재 가격대에서 빠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 채권 원전 건설이 실제로 진행이 되는 시점은 2029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좀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에서 방금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개선이 되는 재무적으로 개선이 되고 그 개선된 재무를 가지고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하지 아니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진짜. 네. 이렇게 또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매력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분가치 변하면서 기업에 대한 또 밸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초입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하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원전에 대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로 탑픽주 선정했습니다.